네, 지금 질문 주신 것들 위주로 제가 답변을 좀 다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되는 한까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도록 해볼게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게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에 팀빌딩이 필수이냐고 하셨는데, 팀빌딩의 방법 이런 것들인데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은 혼자 하셔도 돼요. 붙어요. 사실은 저는 제가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라는 거 2015년 5월에 됐었는데, 그때 저는 2명이서 저랑 저희 부대표랑 같이 했었는데, 저는 CTO도 없었어요 당시. 그때 됐었는데 그건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러면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정부 과제다 보니까 좀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사람이 많으면 또 많은 대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인건비 이걸로 어떻게 감당하냐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혼자 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이제 대표님 본인께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타당성이 있는지, 왜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걸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왜 내가 이거를 하면 잘할 건지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원래 이런 회사 출신이고 이런 경험이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에서 문제점을 알고 난 이런 걸 창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은 이런 경험이 있고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2번째 창업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 20살 때 명품 쇼핑몰을 창업을 했었어요. 직구 이렇게 구매 대행 같이 해주는 거를 이제 외국 친구랑 같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3년 동안 했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더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없어도 만약에 뭐 학생 창업자라고 해도 저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수라기보다는 가능한 영역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팀빌딩을 저희는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창업할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었던 부대표랑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제가 학교를 더 좀 빨리 졸업한 상태여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희 부대표는 이제 취준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잘 꼬셨죠. 그래서 그랬고, 어쩔 수가 없어요. 팀빌딩을 하는 거는 정말 지인 풀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든 친구의 사촌이든 뭐 사돈의 팔촌이든 나한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뭔가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를 한다. 근데 난 개발자다. 그러면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좋으면 서비스 혼자 개발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대표님들이 개발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그렇고, 그럼 이제 개발자는 필요하잖아요. 그럼 개발자를 정말 방방곡곡 뛰어다니셔야 돼요. 제가 팀빌딩을 어떻게 했냐면 지인풀은 당연히 다 돌았어요. 그때는 쪽팔리는 거 생각 안 하고 매일매일 거의 약간 종교처럼 종교를 전도하는 느낌으로, 나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지 않아? 친구랑 술을 먹어도, 친구랑 뭐를 해도, 오랜만에 전화해서도 딴 얘기하다가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꼬시려고, 정말 필요한 친구들이면.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 또 정말 랜덤하게 하려고 하면은 발로 뛰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뭐 스타트업,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뭐 쫄지 말고 투자하라 강의가 있고, 막 그거 끝나면 뒤풀이가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쫄투 강의 그때가 2기였나 그랬는데, 3기인가 2기였는데 그때 거의 매주 갔었어요. 매주 가서 마루 180에서 끝나고 나서 사실 막 사람들 있는데, 저도 부끄러움이 원래 많은 스타일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말 되게 잘하고 막 엄청 적극적이고 이럴 것 같은데, 그건 지난 6년 동안 제가 대표를 하면서 바뀐 거고, 원래 저는 되게 좀 소심하기도 하고, 소심한 거라기보다는 좀 약간 내성적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너무 하고 싶었고 너무 간절하니까 실례로 이런 예도 있었어요. 좀 웃긴 얘기인데, 마루 180에서 그 강의 끝나고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냥 소변기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개발 얘기를 막 하길래, 소변을 보다가 정말 죄송한데 혹시 개발자세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진짜 채용을 그때 했었어요. 계속 쫓아다녀서 밥 먹고 술 사주고 이래 가면서. 그래서 이거는 답이 좀 없지만 좀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된다.
그리고 동업자에 대한 부분은 파운더가 되는 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함에 따라서 각 C레벨들한테 필요로 하는 역량이 달라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내가 영원히 같이 가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면은 당연히 동업을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시면은 혼자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 부대표가 공동 창업을 했고 처음부터 지분이 있던 주주였던 건 맞지만 대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저였어요. 사실 저는 공동대표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 무섭고 외로우니까. 친구기도 했고 10년 넘게 안 친구니까 친구랑 같이 하고 싶은 이 마음이 그냥 컸는데, 제 친구이자 저희 부대표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자기는 대표가 아니다. 왜냐면 이 사업 아이디어도 이 사업의 가장 핵심도 나한테 없다. 나는 이 회사를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고 있다는 그 꿈에 공감을 한 거고,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가 될 수가 없다.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동업자냐 아니냐는 이런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원은 최대한 저는 처음부터는 많이 안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면 뽑으세요. 그리고 지분을 주고 월급을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보다, 열정페이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월급 줄 만큼 주고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는 반드시 후회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그렇게 막 줬던 지분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아까 초창기 멤버가 퇴사를 했댔잖아요. 잘해줬던 친구고 저랑도 친구였어요. 그리고 나갈 때 좀 안 좋게 나간 거는 좀 개인적으로 친구였으니까 서운해하고 이렇게 나가긴 했는데, 차라리 그냥 제가 월급을 맞춰줄 걸, 괜히 몇 배 깎았다가 그 지분 준 게 나중에 제가 그 지분을 사와야 될 때 훨씬 크게 사왔죠.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라서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항상 냉정하게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많은 투자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15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15년 6월에 창업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선배나 지인의 도움을 별로 못 받은 케이스예요. 굉장히 좀 무식하게 혼자서 좀 고생을 하면서 다 배웠어요. 정부 지원과제 쓸 때 어떠한 회사 것도 본 적도 없고, 레퍼런스 없이 저희가 혼자서 쓰고 혼자서 붙고 이런 게 많았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진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가서 열심히 PR을 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27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 27에 저는 너무 좀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지금도 없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소개하기도 좀 망설여지고 걱정도 많고 이렇게 해서 사실 잘 못했는데, 지금 저라면 일단은 초기 투자라면, 시드라면 메시 어벤져스 대표적으로 제가 받은 곳이 있는데, 메시 어벤져스라든지 뭐 또 프라이머라든지 많잖아요. 스파크 랩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공식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 사업 계획서를 보내시면 돼요. 근데 이 확률을 더 올리고 싶다. 사실 굉장히 그 한 달에 뭐 100개씩 들어오는데 그거 다 리뷰 못 해요. 냉정하게 심사역들이랑 다 친하니까 못한다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하시려면은 그들이 하는 뭔가 행사 같은 게 있어요. 최근에도 하는 걸로 아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보통 그게 뭐냐면 그 회사의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뭔가 멘토링 해주는 세션들이 있는데, 그거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시면 자주 올라와요. 꼭 그걸 보셨다가 그 사이트들 다 북마크를 하고 보시다가, 그걸 한다고 하면은 정말 최대한 간절하게 하시고 정말 상세하게 쓰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서 꼭 대면을 하세요. 그래서 얼굴 도장을 찍으시고 그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세요. 그 1시간 동안 다 하시고, 그럼 문제점을 지적을 해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자 관점을 질문을 받는 거를 다 받으시고, 그거를 정교하게 한 다음에 이메일을 쓸 때 쓰세요. 그때 언제 몇 달 전에 그 멘토링 세션에서 뭐 누구누구 대표님을 찾아뵀던 뭐뭐 하는 서비스의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당연히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초기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리 시리즈 A나 시리즈 A 이쪽부터 가면은 기존 주주들이 소개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메시 어벤져스가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최대한 아는 인맥을 다 동원을 해서 소개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하고 다녀야 돼요. 다른 회사 대표님들한테도 해야 되고, 좀 더 항상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길을 가고 있는 대표님들한테 찾아가서 그냥 읍소하면서 조언을 구하러 왔다, 그리고 끝나면서 투자자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냐, 어떡하겠어요. 그래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저도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창업자분들을 도와주는 거에 뭔가 이렇게 대가성을 바라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거에 부끄러워한다든지 그걸 망설이는 시간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냥 항상 도움을 구하는 거에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두 가지가 용기를 내기가 제일 힘든 일인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정말 대표님들은 잘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회사 대표님들을 알고 뭐 투자를 받거나 이런 거 했고, 그 회사를 그럼 검색을 하세요.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 하우스들이 어딘지, 그럼 거기에 이런 투자사 좀 저희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제가 지금 사이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벤처협회인가를 가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VC 펀드를 갖고 있는 투자사들이 다 나와 있고, 어떤 펀드가 결성되어 있고, 어떤 펀드의 주목적 투자가 뭔지, 펀드 규모가 언제인지, 언제 결성됐고 언제가 만기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각 대표님들의 서비스나 이 비즈니스 모델과 대표님의 뭐 성향 이런 거에 테마에 맞는 펀드를 갖고 있는 VC를 찾아가면은 확률적으로 훨씬 올라가요. 주목적 투자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서칭은 열심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 아이템으로 시드 투자를 받으면 피봇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는 솔직하게 투자자한테 말하는 게 더 나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 시합에서도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하겠다고 했던 그 디코드는 지금 같은 뭐 프리오더도 절대 아니었고, 그냥 커머스조차도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패션 커뮤니티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냥 돈 버는 욕심보다는 사실 쇼핑몰 같은 걸 해봤으니까 굳이 그걸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있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창업은 하고 싶어야 되니까. 원래 커뮤니티를 하려고 했고, 사실 망했죠. 서비스 기획도 안 해봤고 서비스 개발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도 피벗을 한 거예요. 그 6개월쯤 지났을 때 1억 받은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피벗을 할 때 정신 차렸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을까? 내가 이 명품에서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발품을 팔았어요. 뭐 해외 직구 사이트에 있는 제품 사진을 다운받고 그거를 막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오픈마켓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려가면서 팔았어요. 주문 들어오면은 돈 받은 걸로 그 사이트에서 주문해서 물건 받아서 보내주고, 그렇게 팔았어요. 디코드라는 거 검색을 나올 때까지 혼자서 하는 동안 당시 CTO였던 제 후배한테 개발할 시간을 벌었죠. 넌 이걸 개발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피봇은 괜찮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드라운드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망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망하지 않길 바라죠. 그리고 그 꿈에 믿고 투자를 하고 사람을 보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이미 시드 투자를 한 투자자분들은 대표님께는 충분히 그런 신뢰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솔직하게 가서 찾아뵙고,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봇을 해야 할 것 같다 하고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그럼 오히려 그 투자자분이 그러면 돈이 뭐 모자랄 수도 있겠네, 한 뭐 얼마라도 더 투자가 필요할까요? 뭐 이런 얘기가 자연스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이제 뭐 그런 이슈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신규 투자자로부터 시드 투자는 받을 수는 있어요. 있는 건 맞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왜냐면 이미 다른 데서 다른 아이디어로 투자를 받았는데, 그 법인으로 투자 받았는데, 근데 다른 거 하겠다고 다른 사람이 또 여기다 투자를 하냐. 방금 거 실패해서 안 됐는데 내가 당신을 뭘 믿고 투자해요?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신규 투자는 쉽지 않아요. 그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피봇을 하실 거면은 지금 기존 주주한테 가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냉정하게 그 피봇을 하는 아이템의 최소한의 형태까지는 끌어올리셔야면 가능해요, 그건. 근데 그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드와 시리즈 A의 그 어디 경계에 있는 투자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트랙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사실 대표님이 만약에 자금의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정부 지원 과제든 뭐든 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애초에 펀드레이징 자체는 대표의 책무기 때문에 대표가 해내지 못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냉정하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 투자자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고 제가 막 인터뷰를 자주 하지 않지만 항상 받는 질문인데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할 수 있다가 저희 회사의 강점이고 제 강점이었어요. 이건 아까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 말씀 안 드렸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처음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제일 커요. 해본 거였고 대학교 때 그 이탈리아 친구를 우연히 사귀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녔는데 학생 대 학생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이제 15살이나 많은 이제 30대 중반의 이제 아저씨였고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냥 좀 그때 당시에 좀 해외 패션 커뮤니티가 좀 유명한 게 몇 개 있었어요. 원래 옷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서 틈만 나면은 제 친구들이 막 와우라는 게임을 하고 롤을 하고 있을 때 전 거기 가서 놀았거든요. 아 다음에 뭐 이 브랜드 디젤이란 브랜드가 첫 바지 이런 거 나오는데 막 이런 거 맨날 정보 제일 빨리 오고 그거에 댓글 달고 이런 거였어요. 약간 오타쿠였어요. 그거에 약간 혼자만의 취미였어요. 다른 거는 절대 안 했는데 그냥 밤에 자기 전에 그런 거 맨날 하다가 어떤 한 친구가 맨날 제가 라이크 찍는 것도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MSN으로 이제 당시에는 카카오가 없었기 때문에 MSN으로 메신저 이렇게 하다가 아, 나 현재 지금 샌프란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냥 좀 여행 겸 그냥 살고 있다. 한번 보자. 제가 샌프란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도 겹치고 대화도 잘 되고 처음에는 이제 외국 분이니까 오히려 나이 생각 안 하고 더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분이 알고 봤더니 그냥 원래는 이제 이제 명품 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쪽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냥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죠. 그냥 저는 이제 해외 쇼핑도 많이 하고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막 이베이에서도 직구하고 이랬던 사람이긴 한데 전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세상에 오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제 이제 제가 첫 학기 때 만난 거니까 이제 한 4달 있다가 이탈리아 돌아갈 건데 원래 이런 걸 나는 사업을 좀 기획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한 게 그게 이제 온라인 명품 쇼핑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탈리아에서 제품을 다 사고 한국이나 미국한테 그냥 UPS로 이제 해외 배송을 직접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당시에는 되게 신선했죠. 왜냐하면 직구 사이트라는 게 없었거든요. 구매 대행밖에 없는데 우린 직구고. 그래서 엄청 빠르게 기획을 하고 그냥 대충 그림 그려가면서 외주 맡기고 뭐 이래서 그냥 대충 그럴싸한 웹사이트도 만들고 그거를 또 한국어로 제가 번역도 해서 점점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제품을 어떤 걸 바잉을 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유통 단계나 이런 걸 다 배웠어요. 그때 20살 때 학교 다니면서 투잡을 한 거죠. 학생 때. 그걸 하면서 사실은 네트워크가 많이 생겼어요. 이탈리아를 자주 놀러 가기도 했고 이제 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제 타고 가니까 정말 큰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그때 네트워크가 좀 활용된 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대표님께서 쓰실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거고 그런 게 아닌 이제 지인의 풀로 움직이지 않는 저희가 뭐 명품 유통사나 브랜드사를 설득을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네 거, 내 거를 제일 생각을 해요. 마치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에서 이만큼 뺏어가는 느낌이 들면 안 주죠. 당연히 이건 협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협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명품 유통업체랑 계약을 해요. 너네 재고 주면은 너네 재고 우리한테 주고 우리한테 수수료 이만큼 줘. 그럼 우리 이만큼 팔아다 올게.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거 알아서 다 팔면은 이만큼 돈 버는 건데 너네한테 수수료만큼 날라가는 거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작은데 우리가 결국 하려고 하는 길은 이런 게 아니야. 프리오더에 국한된 거예요, 이건. 우리는 너희가 원래 100억 정도의 물건을 팔아서 100억의 매출을 내는 회사라면은 우리는 110억으로 만들어줄 회사야. 왜냐하면 우리의 프리오더라는 서비스를 토대로 우리가 10억만큼의 프리오더를 받아서 오더를 더 넣고 더 많은 물량을 너네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마치 이거예요.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뭔가 이렇게 뺏어간다가 아니라 너네가 갖고 있는 거 이걸 오히려 붙여줄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설득을 했고 비전적으로는 이런 거죠. 결국은 모든 패션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거라면 이 재고를 해결하는 게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건 프리오더다.
그래서 그렇게 좀 했었고 그런 식으로 좀 플로우를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똑같아요. 고객을 모객을 하려면은 고객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파트너사를 입점을 시킬 때는 그 파트너사의 니즈가 뭔지를 알고 그걸 내가 해소를 해주고 나는 그럼 이 파트너사한테 그걸 대가로 뭘 받아올 건지 이걸 항상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의 마케팅이 효율적이었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건 거의 500만 원이라는 마케팅비를 써보셨으면 더 잘 아시겠지만 마치 이런 서비스는 존재는 하는구나 정도 수준이에요. 네이버에 검색 좀 검색어는 잡을 수 있게 최소한 페이스북에 그래도 한 번씩은 뭐 광고 돌리는 정도 딱 그 정도예요. 그럼 이 500만 원을 저희가 어떻게 했냐라고 생각을 하면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열심히 뛰었어요 진짜. 저희를 알리려고. 저희 일부러 그 뭔가 상품 프로모션하는 그 딜 페이지를 따다가 막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어디에다가 하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제가 많이 한 건 뭐였냐면 전 진짜 쪽팔림을 다 무릅쓰고 저희 뭐 한다고 하면은 진짜 모든 단톡방 모든 친구들 뭐 욕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전 제일 간절하니까요. 다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한테 안녕 잘 지냈어 1년 반 만에 연락하는데 내가 이런 거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런 거 하는데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 주위에 홍보 좀 부탁할게 미안하다 이런 부탁밖에 못해서. 근데 어떡해요. 대표님들은 다 아셔야 되는 게 체면 차리고 내 자존심 챙기고 할 시간이 없어요. 필요하잖아요. 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매출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거를 안 깔아두시면 없어요 아무것도. 나는 대표인데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해. 대표도 안 하는 걸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직원은 당연히 친구들한테 이런 거 좀 홍보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들은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직원들한테 장사하기 싫어요 이럴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대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게 하기 싫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 질문에 적합한 답은 저는 다 했어요. 저는 솔직히 저희 가족, 사촌 뭐 다 했어요.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지금처럼. 그전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새로운 사람 보면 막 쭈뼛쭈뼛대고 이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철판 깔아야지. 지금 당장 부끄럽고 쪽팔린 게 이슈가 아니에요. 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우리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바이럴적 마케팅을 대표님이 스스로 하셔야 500만 원을 써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노력이 결국은 어느 시점이 딱 응축이 되어 있으면 타이밍이 왔을 때 돈을 딱 쓰기 시작을 하시면 당연히 커져요. 그리고 꼭 광고는 마케팅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하지만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마케팅은 다 합니다. 카카오톡도 하고 푸시 알림도 하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안 하는 거 없어요. 유튜브만 안 해요. 그리고 그냥 TV, CF 이런 광고는 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이에요. 근데 광고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얼만큼 더 벌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모든 마케팅 광고의 핵심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10억이라는 돈을 써서 우린 100억을 벌어올 건지 10억이라는 돈을 써서 200억을 벌어올 건지 모든 마케팅은 돈을 이만큼 더 써서 우리는 이만큼 돈을 더 벌 거야 라는 계획이 나오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 계획대로. 그 액션 플랜은 제가 짜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대표님이나 내부에 계신 마케터분이랑 같이 고민하셔서 답을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다음 질문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결정은 빠른. 저 질문이 이제 직원 채용 시에는 사실 부정적인 결정인지 아닌지 모르죠. 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할 때는 몰라요. 그래서 채용할 때는 하실 수 있는 한 검증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떤 대표님들은 엄청 빡세게 뭐 레퍼런스 책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레퍼 책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실 수 있는 게 당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재직 중인 회사에 확인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고용법 위반이라서 대표님이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레퍼책을 하긴 힘드니까 초기 회사라면 당연히 지인풀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하는 거를 제일 추천드려요. 저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 막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랑 함께 하고 가장 오래 했던 팀원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절대 참을 수 없고 용납하지 못할 가치가 뭔지에 대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는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겠지만 이런 거예요. 정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래요. 동료의 동료의식 다 좋고 팀워크가 중요하고 다 맞는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저는 사람의 본질이 중요하다. 그럼 그 본질이 뭐냐면 선한 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내 것만 너무 중요하고 이기심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내 것만 잘하고 옆에 있는 애가 못하는 거 내 알 바 아닌데 저는 그 사람 일을 못해요. 왜냐면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저 혼자 못하는데 다른 팀원들도 다 같이 하는 건데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떳떳한 사람한테 저는 끌려요. 그런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길에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길에 쓰레기 절대 버리지 않거든요. 계속 들고 있다가 그냥 꼭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그런 제가 막 길에 있는 쓰레기를 주울 정도의 막 그렇지는 못하는데 그런 거에서 사실 그런 게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소신을 지키고 옳은 일이라는 거를 항상 성실하게 이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그냥 기본적인 인재상이에요. 직무 역량에 대한 거, 일적인 역량에 대한 건 사실은 빠르게 검증하셔야 돼요. 뭐 마케터면 마케팅 질문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히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되고, 저 질문 주신 내용이 아니다라는 그거는 채용을 하고 나서 아닐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건데, 채용할 때 아니면은 제 대답은 하나예요. 한 번의 기회를 줄 건지 두 번의 기회를 줄 건지 몇 달 정도를 지켜보실 건지만 결정을 하시고 그 답이 딱 서시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한 번에 아니었다고 내보낼 사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굉장히 좀 잘못된 방식으로 썼다. 아니면 무단 뭐 결근을 한다. 아니면 회사에 정말 도덕적인 문제를 만들었다.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죠. 단칼에 해고죠, 이건. 이런 게 아니라면 보통은 이제 뭐 기회를 주자, 면담을 하죠. 누구누구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러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본인한테 납득을 시켜요. 이게 당신의 문제다. 당신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같이 해보겠느냐.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했는데 우리 그러면 일단 한두 달 열심히 또 더 해보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해보자고 냅두는 게 아니라 계속 보시고 계속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은 안 맞다고 하면은 담당자분이 퇴사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럴 거라 그렇게 좀 잘 협의를 하시면 좋고, 언제나 대표님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직원 탓은 하시면 안 됩니다. 못한다고 해도. 그 못하는 탓을 굳이 돌리면 그 못하는 사람을 뽑은 것도 내 탓일 수 있고,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잘하는데 여기서만 못한 거면은 내가 만든 조직이 내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탓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 비난을 그런 식으로 뭐 능력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비하를 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 아시겠지만 그러시지 마시고 최대한 설득하셔야 돼요.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조직이랑 당신이 그냥 안 맞는 것 뿐이다. 난 당신이 다른 조직 가서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안타깝고 당신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스무스하게 풀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저성과자들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고성과자들은 힘들어요. 거기가 병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고성과자들부터 퇴사를 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나 쟤랑 똑같이 월급 받는데 나만 일하는 거고 쟤는 일을 제대로 못해. 이러면 진짜 못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보고 계시다가 그런 인사권은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 질문 혹시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아까 계속 주셨던 질문이랑 같은 건데,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 다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 그 초기의 그 시작이 있는데 저건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그냥 맨발로 뛰셔야 됩니다. 그게 뭐 명품 브랜드면은 정말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은 구글링도 다 해보고 이메일도 다 써보고 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되고, 저도 그랬어요. 물론 지인한테 소개를 받고 건너 소개를 받기도 했는데, 저는 실제로 2016년에 그 시드라운드 돈 다 쓰고 할 때 제가 제 사비를 써서 이탈리아를 열흘 동안 갔어요. 혼자서. 그래서 가서 발로 뛰었어요. 정말로. 매장 가서 매장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내가 이런 비즈니스인데 꼭 너네 매니저를 만나고 싶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제발 한 번만 믿고 만나게 해달라. 나 한국에서 왔다. 까이죠. 처음에 문전박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건데 상처받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움을 구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건. 그래서 그 진정성이 묻어나고 누군가는 반드시 감동을 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도 대표님들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맨땅에 헤딩은 당연한 거다. 쉬운 길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FM대로 생각하세요. 정도를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가면 빨리 망합니다.
저도 쉽게 가려고 하다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브랜드가 됐든 뭐 어떤 계약건이 됐든 내가 어떤 협업을 하고 싶은 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구인이 됐든 다 똑같습니다. 이건 정답이 하나예요. 직접 하세요. 직접. 그리고 직원이나 이런 거 시키지 말고, 특히 초기 회사라면 대표님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업력이 1, 2년밖에 안 되는 회사가 벌써부터 말단 직원 보내고 이러면은 정말 대기업이 뭐라고 보겠어요. 아, 간절함이 없네. 특히 한국이나 아시아 쪽은 그 나이에서 오는 그게 위계질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꼭 직접 가셔서 본인이 직접 설득하고 설명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전 여전히 큰 건들 뿐만 아니라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들은 다 제가 해요, 직접. 물론 저희 회사에 임원분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다 제가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대표님 직접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거는 사실 저희 사업계에 관련된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명품 패션 하나만 할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아니었냐고 하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는 명품만 할 생각이었고, 처음엔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모든 사치제 쪽 시장으로 상품을 확장시키는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F&B 쪽에는 고가 식자재들이 될 수 있는데,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지역의 고급, 스페인 지역의 뭐 고급 와인류들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와이너리랑 직접 계약을 해서 프리오더를 하는 거예요. 그 와인이 생산되기 전에 미리 선주문을 다 받아서 엄청 할인된 가격에 물량을 확보를 하고, 와인이 출하가 될 때 할인된 가격 고객들한테 배송해주는 그런 컨셉이 될 것 같은데, 뭐 그 외에도 뭐 캐비어, 엄청 고급, 진짜 막 병당 한 10만원, 15만원 하는 고급 뭐 올리브유, 트러플 오일, 뭐 트러플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완전 진짜 미슐랭 레스토랑들만 쓰는 뭐 파스타면 이런 것들, 하다못해 뭐 이탈리아 피렌체 지역의 티본 드라이 에이징된 최고급 티본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가구라든지 뭐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대부분의 그냥 공통적인 거는 유통의 방식이나 판매 방식이나 이런 거는 프리오더라는 형태를 띄어서 정체성은 똑같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상품의 공통적인 특성은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고 항상 선망을 하는 대상이다. 트러플을 최근에 핫해진 거잖아요. 그 연예인이 뭘 먹으면서. 근데 사실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결국은 추구하는 게, 명품이 그냥 항상 막 그 기득권이나 이렇게 소위 소수의 뭔가 잔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다 모두가 할 수 있고 모두가 소득 수준이 올라갔고 그냥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다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대중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하이엔드 명품 시장은 달라요. 완전 한정판 이 시장은 제가 가려고 하는 시장이랑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 이제 거의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해서 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한 2시간 좀 넘게 했는데 그동안 제가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 경험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린 거라 뭔가 강의였다기보다는 그냥 저도 지난 6년 동안 제가 뭘 했나, 뭘 시행착오를 겪었나, 늘 시행착오를 겪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았는데도 다들 고집들이 있으셔서 대표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저도 다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시지 마세요. 대신 잘못한 거 알았을 때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잘 되시리라 믿고요. 근데 부족한 게 많았을 텐데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저도 오늘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